자, 이번에는 우리 이동재 그리고 황희두, 곽상도 이야기까지 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언유착 때문에 이 채널A의 이동재가 검찰에서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재는 이것은 언론 자유를 손상한 것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면서 본인이 이 1년 6개월도 구형받은 게 부당하다. 구형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재가 그런 자기 무죄를 주장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자기 입장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 모든 혐의를 다 덮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어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건 상식적인 건데 문제는 검찰이죠. 그러니까 황희두 대표가 2년 구형받았잖아요. 그게 그 황희두 대표가 자기 채널에서 보여줬다는 그 영상이 자기가 직접 제작하고 촬영하고 제작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다른 데서 만든 걸 소개한 거예요. 근데 그 소개한 것만 가지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2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동재는 봐요. 한동훈 이름을 팔아가지고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팔아가지고 있지도 않은 고난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형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협박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만 들어봐도 뭔가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내 채널에서 소개한 그 행위하고 내가 굉장히 높은 고위직 검사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불법적인 일을 시도했던 거하고 어떤 게 더 죄가 무겁습니까? 그런데 황희두는 2년을 구형하고 이동재한테는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고 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근데 이 부분이요. 이제 이동재 이야기는 그 한동훈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전부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년 6개월의 구형이라는 것은 이제 구하는 거죠. 그냥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그 결과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선고가 되는 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황희두 씨하고, 그 다음에 유시민 작가하고요.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 제일 많이 듣는 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그 다음에 명예훼손, 이 제일 많이 듣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뭐죠? 명예훼손 걸릴 것 같아서 우리 아무 말도 못하겠네? 아무 말도 못하겠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얘기 다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방금 전에 김기현 당신 판사가 말이야 막 이렇게 막 했잖아. 너 구속. 다 걸리는데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왜 안 걸리는지 아세요? 바로 그게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를 우리가 일반인과의 차이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과 대통령은 다른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했을 때 문재인이란 한 명의 사람을, 자연인을 공무원으로 보게 되면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으로 놓게 되면 명예라는 게 없어요. 명예훼손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막 욕했다라고 해가지고 명예훼손에 걸린다라고 하면 문재인이라는 국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공직자에 대한 문제는 그 사람이 국가나 지자체의 기관의 측면하고 공무원의 측면에서 공무원의 측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명예훼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공직자도 개인으로서 명예를 보호받을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일반인과 차원이 달라요. 만약에 이걸 다 명예훼손을 걸어버리게 되면 자칫 정부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 진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게 중론인데, 이에 대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판결이라고 해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뉴욕타임즈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64년도에 선고된 판결인데 현실적 악의 법리라는 것을 형성했습니다. 현실적 악의 이게 뭐냐면 그게 허위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 또는 조금만 찾아보면 허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묵인해버려.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역시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 현저히 그러면 거의 포섭이 안 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라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이 뭐냐? 합리적인 근거,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합리적 근거만 있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유시민 작가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좌가 조회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경험하고 나서 계좌가 조회됐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라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보여지고요. 따라서 유시민 작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것은 황희도 씨도 역시 마찬가지죠. 국민의힘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은 당시로서 충분히 뉴스 기사 보도를 통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다. 그래서 왜 황희도 이사를 이렇게 조준해가지고 공격을 할까를 생각해보면 황희도 대표 자체가 민주당의 꿈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희두의 어떤 그 진정성이라던가 앞으로의 포텐셜 예. 를 보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황희도 이사 그 후원 계좌로 예. 지금 후원을 받고 있어요. 이게 형사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비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켜주지 않는다. 혹은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요. 나를 커버해달라고 하면 사실 커버해달라고 하고 앞에 나가서 싸웠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라도 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앞에 나가서 싸우죠. 지금 초선들이 못하는 걸 면책특권도 없는 황희두가 앞에 나가서 지금 싸워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안타깝고 우리 청국장에서 황희두 이사가 방송을 하면 많은 분들이 사위 삼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신한은행 110-5117-339947 여기로 꽂아주세요. 선착순으로 사위 삼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순으로 보겠습니다. 파는 거야? 작은 액수라도 네. 조금씩 도와주시면 힘이 나서 왜냐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그렇게 형사 소송 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부담되는 금액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워낙 그 예의 바르고 심성이 고운 친구라서 정말 감사하게 받을 거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재판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재판까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2년에 넘는 시간에 걸쳐서 경찰과 검찰에 주구장창 굴려다니면서 정말 달달달 볶이듯이 수사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 특히 이제 형이 나왔을 때 재판에 갔을 때 징역형이 나올 이슈를 가지고 뭔가 신상에 엮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느끼는 압박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황희두 대표가 그러니까 초반에 그 개인 채널에서 막 발랄하게 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많이 얌전해졌거든요. 그게 이제 황희두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심성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절반 이상은 그 정신적 압박감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게 아무리 이 마인드가 그 튼튼한 사람도 절대 무시 못 하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송에 노출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러니까 자기 개인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진영 전체에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응원하는 건 문자 메시지도 좋지만 돈이 짱입니다. 맞아요. 돈 꽂아주는 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탄원서를 좀 같이 보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사실 탄원서는 상당히 잘 먹힙니다. 예, 탄원서 진심으로 탄원서 쓰는 것은 상당히 잘 먹히고요. 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낮은 형량을 받았거든요. 1심에서. 네, 그래서 검사가 화가 엄청 났는데 그게 우리 학생들의 진심이 담긴 탄원서.
우리는 선생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절대 구속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이게 엄청 먹혀요. 역시 행정법 일타 강사야. 나 형사정법 야, 아니고요. 이런 친구도 자기 자랑하는 거 보니까 또 배가 아픈데. 아니 엊그저께가 스승의 날이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렇구나. 이 문제는 이제 황희도 씨에 대한 문제. 내가 어떤 분인지 솔직히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잘 모르긴 하지만 열심히 활동하는 거 잘 알고 있고, 예, 저도 재작년에 처음 이 판에 들어올 때 황희도 씨 방송을 봤었어요. 예,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남기고 그랬었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현재 우리 모습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바로 뭐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추미애다라고 이야기 주장했던 거, 소리쳤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지도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싸우는 사람, 다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뒤에 숨어서 고위직을 차지한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돼가는 우리가 원팀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때문입니다. 사실 조국 장관님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 고생 많으신데 사실 황희도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 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원팀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봉주 의원 건도 생각해 보면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잖아요. 앞으로 일선에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 두려움 갖지 않을 수 있게 이번 케이스를 좀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또 해줄 수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골적으로 황희도 대표한테 이렇게 후원금을 부탁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후원금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황희도 대표는 앞으로 지금 이제 재심도 가야 되고 대법원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저쪽에서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혼자서 마음고생하면서 재판을 치러내고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황희도 대표 도와줍시다 하면서 계속 모금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황희도 대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방송 잠깐 나갔다 들어와도 됩니다. 잠깐 나갔다가 이체하시고 다시 오세요. 이게 진짜 돕는 길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방송 때마다 황희도 대표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황희도 대표도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 나왔을 때 시원하게 지르고 다시 오라고. 네. 돈이 권력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심어줍시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검찰로 이첩을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곽상도 의원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런 허위 사실 유포를, 굉장히 심각한 것을 유포를 사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세행에서 고발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대검찰청으로 이첩을 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곽상도는 정말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 공수처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종이 호랑이밖에 안 되는 공수처가 사실 경찰이 12만이에요. 그리고 검찰이 2천에서 3천 사이 왔다리 갔다리 거리고요. 그리고 공수처는요 100명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공수처가 검찰하고의 그런 싸움에서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김진욱 처장만 욕하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경찰로 넘기게 되는 중수청 설치죠. 사실 그건 경찰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검찰을 말하기도 뭐한 조직인데, 그 중수청을 설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방법은 바로 현재 공수처를 진짜 백두산 호랑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원래 우리가 예정해 놨던 거잖아요. 우선 발부터 들이밀고 나서 나중에 키워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공수처를 키우거나 아니면 중수청을 만들어서 검찰을 위축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이런 짓을 계속할 겁니다. 지금 곽상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공수처의 1호 수사가 조희연 교육감에 관한 문제로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곽상도와 조희연 교육감의 문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공수처는요,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수사만 하고 기소는 못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고위 공직자는 맞는데 수사의 대상은 맞는데 기소의 대상은 아니라고 공수처법 제2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수처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군데?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은 수사만 하고 기소는 못해요. 그럼요.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검사한테 검찰청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기소해야 될 일을 굳이 공수처가 붙잡고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곽상도도 역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수사만 하고 기소는 못하는 놈이거든요. 조희연 교육감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수처가 곽상도도 괴롭히고 나서 그 수사 자료를 검찰로 보내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한테 쫄아가지고 조희연 교육감과 곽상도 둘조차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돼? 이러고도 여러분들 중수청 설치 늦춰도 된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이러다가 공수처 망가져요. 우리가 2년 동안 어떻게 만든 공수처인데 이러다가 엉망진창되면 설레 남아요. 설레 남으면 공수처 써먹지도 못하고 재활용도 안 되는 물건 돼버립니다. 지금 당장 중수처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밖에 방법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곽상도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다음 이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